713팔찌를 손가락 끝으로 만진 순간 차정원은 알았어요. 이 싸움은 누가 죽느냐가 아니라 누가 누구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쓰느냐의 싸움이란 거리요. 차정원은 손목이 시릴 정도로 팔찌를 꽉 쥐고 있었는데요. 차가운 금속이 살갗을 파고들수록 마음은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뜨거워진다는 건 희망이 아니라 화상 같은 거였어요.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또렷하게 깨닫게 하는 열기요. 옆에 있던 진세훈은 차정원을 말리고 싶은 얼굴인데도 말리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서 못 나오는 사람처럼 보였고요. 주하늘은 그 모든 걸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주하늘은 늘 그렇죠. 누군가의 심장이 흔들리는 순간을 스톱워치로 재는 사람처럼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요. 금고 밖에서 들리던 발소리보다 USB 속에서 흘러나온 한혜라의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는 엄마의 떨림이 아니라 누군가를 조련하는 사람의 단단함이었거든요. 차정원은 한혜라를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하기가 쉽지 않았고 믿어야 하는데 믿는 건 더 어려웠어요. 그런 감정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잖아요. 하지만 차정원은 이상하게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또렷해졌어요. 왜냐면 지금은 감정이 흐려지면 죽는 판이니까요. 진태석은 금고 앞에 서서 아주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 부드러움이 더 소름 돋았는데요. 진태석의 부드러움은 늘 칼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원아. 진태석이 차정원을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거 이제 그만 내려놔. 너도 힘들잖아. 차정원은 웃음이 나오려다 말았어요. 힘들게 만든 사람이 힘들다고 말해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친절이거든요. 차정원은 진태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힘든 거요? 저 혼자 힘든 거 아니잖아요. 회장님이 다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진태석의 입꼬리가 아주 얇게 굳었어요. 그 얇은 순간이 차정원에게는 숨구멍이었어요. 진태석도 완전히 무감한 괴물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흔들릴 수 있다는 뜻. 흔들릴 수 있으면 부러질 수도 있다는 뜻. 진세훈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진세훈은 늘 대표의 얼굴을 달고 다니는데요. 지금은 그 얼굴 밑에 있는 아들이랑 남편이 같이 올라와 있었어요. 진세훈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회장님, 여기서 더하면 더 커져요. 진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더 커지지. 그래서 정리하려고 왔잖아. 그 말이 진짜였어요. 진태석에게 정리는 청소가 아니라 사람을 없애는 방식이니까요. 그런데요, 이번엔 차정원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차정원은 USB를 들고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렸어요. 예전엔 그 손가락이 떨렸는데 지금은 안 떨리더라고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떨림을 포기하잖아요. 떨리면 못하니까요. 회장님. 차정원이 친근한 말투로 근데 눈빛은 전혀 친근하지 않게 말했어요. 저 이제 협박 안 먹혀요. 제가 더 무서운 걸 배웠거든요. 진태석이 물었어요. 뭘? 차정원이 대답했어요. 의심이요. 차정원은 그 자리에서 자료를 전부 던지지 않았어요. 딱 한 조각만 던졌는데요. 그 한 조각이 사람들 마음을 제일 오래 갉아먹는 조각이었어요. 건양그룹 회장 진태석이라는 이름과 공난숙이라는 이름이 같은 프레임 안에서 움직였다는 그 연결만요. 박경신의 증언이 붙어서요. 사람들은 진실이 완벽해야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실이 완벽하면 오히려 너무 완벽하네 하고 의심해요. 반대로 진실이 조금 모자라면 사람들은 스스로 나머지를 채워요. 그리고 스스로 채운 상상은 누가 말해준 사실보다 더 무섭게 커집니다. 그날 밤 뉴스가 터졌어요. 이름이 떠다녔어요. 진태석, 공난숙, 차기범 사건, 검찰 라인, 비자금, 조작, 재수사. 그런데 진태석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진태석은 바로 카메라 앞에 섰어요. 얼굴은 침착했고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그리고 그 단단함으로 차정원을 찍어 눌렀어요. 차정원은 과거 차수아로 불리던 인물이며 여러 신분을 위조해 건양가에 접근했습니다. 또한 실존 인물 주영채의 신분을 도용했고 차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어요. 왜냐면요, 맞는 말이 섞여 있잖아요. 완전히 거짓은 아니잖아요.
차정원은 과거를 숨겼고 이름을 바꿨고 살기 위해 훔쳤어요. 그게 차정원을 더 잔인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조작이라고 반박할 수 없게요. 진태석은 늘 그렇게 하거든요. 상대가 부정할 수 없는 죄를 조금 섞어놓고 그걸로 모든 진실을 더럽혀요. 진세훈이 차정원 옆에서 차정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진세훈의 손이 따뜻했는데요. 따뜻하다고 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차정원은 진세훈의 손을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너까지 끌고 들어왔나. 진세훈이 낮게 말했어요. 정원아, 괜찮아. 우리가 대비했잖아.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마음은 끄덕이지 못했어요. 대비는 했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대비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차정원은 자신이 정의의 폭로자로 남고 싶었는데 갑자기 사기꾼으로 불리는 순간이 왔어요. 그 순간 차정원은 알았어요. 이 판은 증거 싸움이 아니라 이미지 싸움이라는 걸요. 그리고 진태석은 이미지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주영채가 움직였어요. 주영채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울먹이면서 말을 했어요. 주영채는 카메라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정말 잘 쓰더라고요. 주영채의 눈물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눈물을 진짜로 받아들였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증거보다 눈물을 먼저 믿잖아요. 저는 제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제 인생이 그 사람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의를 말해요. 저는 무서워요. 그 한 문장으로 여론이 갈라졌어요. 차정원은 정의인가 복수인가? 피해자 주영채 vs 폭로자 차정원. 진실인가 사기극인가? 차정원은 그걸 보며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웃음이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근데 사람은 너무 화가 나면 웃음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현실인지 믿기 싫으니까요. 주하늘이 그때 차정원에게 아주 낮게 말했어요. 정원 씨, 지금부터는 자료가 아니라 사람을 잡아야 해요. 차정원이 물었어요. 사람? 주하늘이 말했다고요. 주영채의 가면을 벗겨야 해요. 사람들이 가면 벗겨지는 순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게 제일 큰 콘텐츠고 제일 큰 폭탄이에요. 차정원은 주하늘을 봤어요. 주하늘은 차정원을 도와주는 사람인데요. 동시에 차정원을 콘텐츠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게 차정원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도와주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차가움은 적에게서 느끼는 차가움보다 더 아파요. 왜냐면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차정원은 그날 밤 한혜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한혜라는 울지 않았어요. 예전엔 울었는데요. 지금은 안 울더라고요. 울음이 없는 한혜라는 더 무서웠어요. 정원아. 한혜라가 말했다고요. 이제 나도 선택할게. 차정원이 숨을 삼켰어요. 무슨 선택? 한혜라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진태석을 버릴지 너를 버릴지. 그 말이 차정원의 가슴을 쿡 찔렀어요. 엄마가 버린다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쓰는 게 너무 익숙해서 더 잔인하더라고요. 차정원은 낮게 웃었어요.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어요. 왜냐면요. 차정원은 평생 버림받는 아이였잖아요. 엄마가 버리냐, 아빠가 버리냐, 세상이 버리냐 늘 버림이 선택지였어요. 차정원이 물었어요. 그 선택을 왜 내 앞에서 해요? 한혜라가 대답했어요. 너는 이제 내 약점이 아니라 내 무기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차정원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무기. 공난숙이 아이를 작품이라고 부르듯이 한혜라가 딸을 무기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한혜라도 진태석 방식에 길들여졌다는 뜻이었죠.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방식. 차정원은 그 순간 마음이 둘로 갈라졌어요. 한쪽은 역시 엄마는 엄마가 아니었다라고 말했고요. 다른 한쪽은 그래도 엄마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버려진 아이는 엄마를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 본능이 차정원을 미치게 했어요. 차정원은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놓으면 진짜로 엄마가 끊어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요, 그때 진세훈이 차정원 앞에 앉았어요. 진세훈은 차정원의 얼굴을 한참 봤어요. 말없이요. 말이 없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이 얼마나 참는지 느껴지잖아요. 진세훈이 결국 말했어요. 정원아, 너 지금 뭐가 제일 무서워? 차정원이 대답했어요.
내가 진실을 밝혀도 사람들이 나를 안 믿는 거요. 진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무섭지. 차정원이 더 말했다고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요. 내가 엄마를 믿고 싶어 한다는 거요. 진세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진세훈은 차정원의 상처를 알고 있었는데 상처의 본능까지는 알기 어려웠겠죠. 진세훈은 조용히 말했어요. 정원아, 엄마를 믿으려다 너를 잃을 수도 있어. 차정원이 대답했어요. 엄마를 안 믿으려 나를 미워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둘 사이에 떨어졌는데요. 그건 대화가 아니라 칼이었어요. 진세훈은 그 칼을 잡을 수 없었고 차정원도 잡을 수 없었어요. 손 베이니까요. 그래서 둘은 잠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침묵이 이번 주의 첫 번째 심리적 절벽이었어요. 사랑하는데도 같은 편인데도 서로를 지킬 방법이 없는 그 절벽이요. 그날 밤 주하늘은 따로 움직였어요. 주하늘은 박경신을 다시 불렀어요. 박경신은 겁먹은 얼굴로 나왔는데요. 겁먹은 사람은 두 가지로 움직여요. 도망치거나 붙잡거나. 박경신은 붙잡는 쪽을 택했어요. 왜냐면 도망치면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주하늘이 박경신에게 물었어요. 박 검사님, 아직도 가족 지킬 수 있다고 믿어요? 박경신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게 제 조건이었잖아요. 주하늘이 아주 부드럽게 웃었어요. 조건은 강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박 검사님은 지금 강해요? 그 말에 박경신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주하늘은 잔인한데요. 잔인함이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라 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박경신이 결국 떨리는 손으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숨겨놨던 거예요. 주하늘이 파일을 넘기다가 한 줄에서 멈췄어요. 713 보관함 접근 권한 주하늘. 주하늘이 그걸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박경신이 덧붙였어요. 대표님 그 권한 그냥 권한 아니에요. 보험이에요. 회장님이 대표님을 언제든지 흔들 수 있게 만든 보험. 주하늘의 눈이 아주 얇게 가늘어졌어요. 그 얇은 변화가 이번 주의 두 번째 심리적 절벽이었어요. 주하늘은 처음으로 자기 목 뒤에 칼이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낀 거거든요. 주하늘은 늘 칼을 쥐고 사는 사람인데 칼에 찔리는 감각은 낯설잖아요. 주하늘은 박경신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박 검사님, 누가 이 보험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박경신이 대답했어요. 진태석이요. 그리고 한혜라 부회장님도요. 주하늘은 그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아니, 사실 웃음이 나왔어요. 짧게, 후하고요.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인정이었어요. 아, 역시 하는 인정. 주하늘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한혜라 생각보다 더 깊네요. 그리고 주하늘은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는 차정원을 도와주는 척만 할 수 없다고요. 차정원이 가진 폭탄은 태석을 흔들 수 있지만 태석이 가진 보험은 주하늘을 흔들 수 있어요. 둘 다 위험한데요. 주하늘은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려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하늘은 위험을 한쪽에 몰아넣으려고 했어요. 그 한쪽이 차정원이었어요.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말했어요. 정원 씨, 다음 수는 확정이 아니라 흔들기예요. 차정원이 물었어요. 뭘 흔들어요? 주하늘이 대답했어요. 주영채에 가면. 그리고 한혜라 부회장님의 이미지요. 차정원은 주하늘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주하늘은 나를 지키려는 걸까 아니면 나를 앞세우려는 걸까? 이 의심이 차정원의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는데요. 가시는 작을 때 뽑아야 하는데 이 판에서는 가시를 뽑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시는 점점 깊어져요. 그런 와중에 진세미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진세미는 병실에서 한혜라를 붙잡고 있었는데요. 한혜라는 진세미에게 사랑을 주는 방식이 이상했어요. 안아주면서도 입을 막아요. 너는 몰라야 되라고 말하는 사랑. 진세미는 그런 사랑을 이제 못 견디더라고요. 진세미는 예전엔 까칠함으로 도망쳤는데 지금은 결심으로 붙잡았어요. 결심은 까칠함보다 위험해요. 까칠함은 방어인데 결심은 칼이니까요. 진세미가 한혜라에게 물었어요. 엄마 713이 뭐야? 한혜라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떨림이 진세미의 눈에 들어갔어요. 진세미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냐면 진세미는 지금 세상에서 믿을 게 엄마 표정밖에 없었거든요. 진세미는 울먹이듯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바보로 살기 싫어. 나도 알아야 돼. 나도 우리 집을, 우리 가족을 지켜야 돼. 하늘아가 진세미를 보며 말했어요. 세미야, 지키려면 모르는 게 더 좋아. 진세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모르는 건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당하는 거야. 그 말이 하늘아 마음을 건드렸어요. 왜냐면 하늘아 자신도 평생 당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요, 하늘아는 당하면서도 당한 척하면서도 뭔가를 모아온 사람이었어요. 하늘아는 이번 주 내내 조용했는데 조용함은 결심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때 하늘아가 진세미에게 아주 낮게, 아주 위험한 말을 흘렸어요. 세미야, 세훈이는 태석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 진세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이번 주 세 번째 심리적 절벽이었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말이 무너지는 순간. 진세미는 그 말이 너무 커서 울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큰 충격을 받으면 눈물이 늦게 와요. 먼저 오는 건 공허함이에요. 진세미가 하네라에게 속삭이듯 물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하네라가 진세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금은 묻지 마. 진세미가 웃었어요. 웃음이 나와서 웃은 게 아니고요. 진짜로 미친 것 같은 웃음이었어요. 지금은 묻지 말라고. 엄마, 나 평생 지금은만 살았어. 진세미는 그날 병실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진세미가 간 곳은 진태석이었어요. 진세미는 진태석 앞에 섰는데요. 진태석은 딸을 보며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진태석은 가족에게도 감정을 주지 않아요. 감정을 주면 약점이 되니까요. 진세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나나 진짜 아빠 딸 맞아? 진태석이 아주 부드럽게 웃었어요. 세미야, 누가 그런 말 했니? 진세미가 이를 악물었어요. 엄마. 그 순간 진태석의 눈빛이 아주 얇게 변했어요. 진태석은 불편했어요. 왜냐면 하네라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진태석은 딸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세미야, 너는 내 딸이야. 그리고 세훈도 내 아들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진세미가 물었어요. 중요한 거? 아빠는 피가 중요하지 않아? 진태석이 웃었어요. 피는 필요할 때만 중요해. 그 말이 진세미의 마음을 찢었어요. 진세미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빠에게 가족은 사랑이 아니라 재료라는 걸요. 진세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는데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분노는 눈물을 더 뜨겁게 만들죠. 진세미는 돌아서 나오면서 속으로 결심했어요. 나도 이제 재료가 아니라 칼이 될 거야. 이 결심이 위험한 이유는요. 진세미가 뭘 할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진세미가 이제 어떤 선을 넘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한편 차정원은 주영채를 흔들기 위한 술을 준비했어요. 근데 차정원이 혼자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안진아가 다시 등장했거든요. 안진아는 늘 깔끔했고 늘 똑똑했는데요. 그 똑똑함이 이번엔 질투랑 섞여서 더 날카로워졌어요. 질투는 사람을 나쁘게 만들기도 하지만요. 가끔 사람을 제일 솔직하게 만들기도 해요. 차정원이 안진아를 만났어요. 차정원은 안진아에게 친근하게 말했어요. 안진아 씨,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면서요. 안진아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원래대로? 내가 앉았어야 할 자리.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요, 그 자리 지금 주영채가 노릴 수도 있대요. 안진아의 얼굴이 굳었어요. 주영채가? 걔는 피해자 아니야? 차정원이 웃었어요. 피해자는요, 가해자보다 더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피해자는 명분이 있거든요. 안진아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이번 주 네 번째 심리적 절벽이었어요. 안진아는 선택해야 했거든요. 그냥 빠질 것인지 다시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욕망이 있는 사람은 결국 들어가요. 안진아가 물었어요. 증거 있어요? 차정원이 대답했어요. 있죠. 근데요, 완벽한 증거는 아니에요. 완벽하면 태석이 조작이라고 우기고 끝낼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서 더 무섭게 만들 거예요. 안진아는 차정원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 무섭다. 차정원이 친근하게 웃었어요. 나 원래 무서운 사람 아니었는데요. 사람들이 날 무서운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날 방송 인터뷰 현장에 안진아가 나타났어요. 주영채가 또 피해자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서 있던 자리였어요. 주영채는 울먹이며 내 이름을 빼앗겼다는 말을 또 하려던 순간이었는데요. 안진아가 조용히 들어와서 웃으며 말했어요. 주영채 씨 오랜만이에요. 주영채가 웃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안진아 씨. 안진아가 아주 부드럽게 근데 칼날처럼 말했어요. 근데요, 주영채 씨, 당신 이름 진짜예요? 그 순간 주영채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어요. 그 미세한 변화는 카메라가 잡기 어려운데요. 사람 눈은 잡아요. 사람들은 미세한 이상함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게 스캔들이니까요. 주영채가 웃으며 넘기려 했어요. 그 질문은 무례하네요. 안진아가 더 찔렀어요. 무례요? 그럼 주사기 꽂는 건 예의였나요? 주영채의 숨이 아주 잠깐 멎었어요. 그 멎음이 이번 주 5번째 심리적 절벽이었어요. 아, 저 사람 알고 있네. 그 공포가 주영채 얼굴을 아주 잠깐 스쳤거든요. 차정원은 그 현장을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차정원은 주영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713, 너 맞지? 주영채는 답장을 안 했어요. 답장을 못했어요. 답장을 하는 순간 흔들림이 확정이 되니까요. 답장을 안 하는 순간 시청자 마음이 더 불타요. 왜 답장을 안 하지? 진짜야? 숨기네. 이런 생각들이요. 그날 밤 주영채는 공난숙에게 갔어요. 공난숙은 늘 웃었어요. 공난숙의 웃음은 사람 속을 뒤집는 웃음인데요. 그 웃음이 더 무서운 건요. 공난숙은 웃으면서 사람을 소유하거든요. 주영채가 떨면서 말했어요. 회장님 차정원이 713을 알아냈어요. 공난숙이 천천히 말했어요. 알아냈으면 이제 확인하러 오겠지. 주영채가 눈물이 맺힌 눈으로 물었어요. 그럼 제 인생은요? 공난숙이 아주 다정하게 말했어요. 내 인생? 내 인생은 원래 내 거였잖아. 그 말에 주영채의 눈빛이 무너졌어요. 작품이 작품임을 자각하는 순간. 그 순간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가 되죠. 완전히 순종하거나 배신하거나. 주영채는 그날 처음으로 공난숙을 미워했어요. 미워하면 배신할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근데 배신은 용기가 아니라 공포에서 나와요. 나도 죽겠다는 공포요. 공난숙이 주영채에게 마지막 임무를 줬어요. 정원이를 데려와. 이번엔 진짜로. 주영채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속은 갈라졌어요. 나는 공난숙 작품으로 남을 건가, 아니면 나의 사람으로 살 건가. 차정원도 갈라지고 있었어요. 차정원은 진세훈을 사랑하는데요. 사랑이 약점이 되는 순간이 계속 오니까 사랑을 붙잡는 게 무서워졌어요. 주하늘을 믿고 싶은데요. 주하늘이 너무 계산적이라 믿는 게 무서워졌어요. 한혜라를 미워하고 싶은데요. 한혜라가 엄마라 미워하는 게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차정원은 결심했어요. 이번엔 적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요. 진세훈이 말렸어요. 정원아, 혼자 가지 마. 차정원이 대답했어요. 혼자 가야 진짜 얼굴이 나오잖아요. 주하늘도 말렸어요. 정원 씨 위험해요. 차정원이 웃었어요. 위험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인생이니까요. 차정원은 주영채가 원하는 곳으로 갔어요. 화려한데 비어있는 곳. 공난숙이 사람을 조각하던 공간과 닮아있는 곳이었어요. 비어있는 공간은요,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어요. 외로우면 말이 새요. 말이 새면 진실이 나와요. 주영채는 차정원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정원 씨, 너 왜 이렇게까지 해? 차정원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차기범 때문에요. 그리고 내 인생 때문에요. 주영채가 웃다가 울 것 같은 얼굴로 말했어요. 내 인생도 내 거였을까? 차정원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어요. 그 질문은 차정원이 평생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때 주영채가 차정원에게 물었어요. 너 쌍둥이 있지? 차정원의 심장이 멎었어요. 어떻게? 주영채는 조용히 손목을 들어 보여줬어요. 손목 안쪽에 옅은 자국이 있었어요. 팔찌 자국. 713일 수도 있는 자국.
차정원은 숨을 삼키며 말했어요. 너가 그 아이야? 주영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잔인한 질문을 던졌어요. 정원 씨, 만약 내가 그 아이라면 너는 나를 구할 거야? 아니면 나를 없앨 거야? 그 질문이 이번 주의 가장 큰 심리적 절벽이었어요. 시청자는 여기서 못 떠나요. 답이 하나가 아니니까요. 구하면 정원이 무너질 수 있고 없애면 정원이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차정원은 입술이 떨렸는데요. 그래도 말했어요. 나는 너를 확인할 거야. 그리고 내가 나를 죽이려 했다면 그건 그거대로 끝낼 거고. 주영채가 웃었어요. 확인? 어떻게? 차정원이 말했어요. 하늘아. 엄마가 알고 있어. 아니면 엄마가 만들었어. 주영채의 표정이 변했어요. 헤라를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이 주영채에게 트리거였거든요. 주영채는 엄마가 없었어요. 엄마 대신 공난숙이 있었고 그건 엄마가 아니라 조련사였죠. 주영채가 낮게 말했어요. 헤라를 만나면 너 다칠 거야. 차정원이 웃었어요. 엄마는 원래 날 다치게 했는데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진태석 쪽인지 공난숙 쪽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를 발소리. 선택을 강요하는 발소리요. 주영채가 차정원에게 말했어요. 시간 없어. 선택해. 나랑 갈래 아니면 죽을래. 차정원은 숨을 들이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나 너랑 갈게. 그 순간이 이번 주 엔딩이었어요. 차정원이 진세훈과 주하늘을 두고 주영채 손을 잡는 순간.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가장 위험한 적 옆에 있어야 적의 칼을 피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진세훈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요. 진세훈은 울지 않았어요. 울면 약해지니까요. 진세훈은 분노했어요. 분노는 진세훈을 움직이게 했어요. 그리고 진세훈은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원을 지키는 남편이 아니라 정원을 되찾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주하늘은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웃었어요. 웃음이 반쯤은 만족이었고 반쯤은 불안이었어요. 왜냐면 차정원이 이제 주하늘의 계획 밖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계획 밖의 변수는 주하늘에게 두려움이에요. 주하늘은 두려움을 싫어해요. 그래서 주하늘은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하죠. 한혜라는 병실에서 혼자 남았어요. 한혜라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얼굴은 부회장의 얼굴인데요. 눈빛은 엄마의 눈빛 같기도 했고 엄마의 눈빛 같지 않기도 했어요. 한혜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원아, 너를 무기로 만들었지만 너는 결국 나를 겨누겠지. 그때 한혜라의 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는데요. 내용은 짧았어요. 세훈 친부 자료 이제 꺼낼까요? 한혜라는 화면을 보며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눈물이 아니라 결심이었어요. 그리고 진태석은 황 실장을 불렀어요. 진태석은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황 실장. 정원이는 이제 영채랑 움직이겠지? 황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진태석이 말했다고요. 좋아. 그럼 둘이 같이 움직일수록 더 빨리 끝내자. 황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리 말씀입니까? 진태석이 웃었어요. 정리. 그 단어가 또 떨어졌어요. 누군가의 인생이 또 정리될 준비를 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요, 이번엔 공난숙도 움직였어요. 공난숙은 노민구를 찾았어요. 노민구는 도망친 줄 알았는데요. 노민구는 도망친 게 아니라 숨어 있었어요. 숨어서 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고 있었어요. 노민구 같은 사람은 늘 마지막에 살아남으려고 하거든요. 마지막에 살아남으려면 마지막에 누가 이길지 봐야 하니까요. 공난숙이 노민구에게 말했어요. 노민구, 너 아직도 줄 설 줄 알아? 노민구가 웃었어요. 회장님, 저는 원래 줄은 잘 섭니다. 근데요, 이번 줄은 너무 위험해서요. 공난숙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위험한 줄일수록 값이 비싸지. 노민구가 낮게 말했어요. 그럼 회장님이 더 비싸게 쳐주셔야죠. 공난숙이 웃었어요. 좋아. 그럼 너는 나한테 뭘 줄 건데? 노민구가 조용히 말했어요. 진세훈 친부의 이름.
그 말이 공난숙의 눈빛을 바꿨어요. 공난숙은 돈보다 비밀을 더 좋아해요. 비밀은 돈을 계속 낳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다음 주의 마지막, 가장 큰 여지가 생겨요. 차정원은 주영채 손을 잡고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 어딘가가 공난숙의 오래된 시설인지, 진태석의 숨겨진 장소인지, 아니면 둘이 공유하는 지옥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확정되지 않아서 더 무섭죠. 차정원은 주영채 옆에서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주영채 아니면 713 너,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 주영채가 대답했어요. 눈물이 맺힌 눈으로요. 정원 씨, 너는 버려졌다고 생각했지? 근데 너는 버려진 게 아니야. 너는 선택된 거야. 차정원의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선택. 그 단어는 희망 같지만 사실은 감옥이잖아요. 누군가가 선택한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때 차정원의 폰이 진동했어요. 발신자는 진세훈이었어요. 차정원은 받지 못했어요. 받는 순간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흔들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차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만 봤어요. 정원아, 너 어디야? 나 지금 중요한 걸 알았어. 나네 아빠가. 메시지는 거기서 끊겼어요. 뒤가 없었어요. 일부러 끊긴 건지 끊기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차정원은 숨이 멎었어요. 진세훈의 친부. 한혜라가 흘린 말. 노민구가 공난숙에게 판 비밀. 그리고 주영채의 선택된 아이라는 말. 모든 게 한 줄로 연결되려는 순간 차정원은 깨달았어요. 이 드라마의 진짜 전쟁은요. 누가 누구를 죽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누구의 출생을 소유하느냐였어요. 차정원은 주영채를 보며 아주 낮게 말했어요. 너 우리 피야? 주영채가 대답하지 않고 웃었어요. 웃음이 슬펐어요. 슬픈 웃음은 잔인해요. 왜냐면 그 웃음은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너도 망가뜨릴 거야 라고 말하거든요. 주영채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정원 씨 확인하고 싶으면 한혜라부터 깨. 그 말이 끝나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들어왔어요. 차정원은 그 소리를 듣고 손에 쥔 713 팔찌를 더 꽉 쥐었어요. 팔찌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는데요. 이번엔 아프지 않았어요. 아픈 걸 느낄 틈이 없었어요. 차정원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엄마를 구해야 할지, 엄마를 잡아야 할지 이제는 선택해야 해. 그리고 그 선택은 다음 주에 바로 칼이 됩니다.